33번 사정적 정의는 지속적으로 수정이 되어집니다. 따라잡기 위해서 우리의 변화 아닌 사용과 지식을 로마 시대의 어딕트들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지불할 수 없는 그들의 빚을 그리고 주는 그들 스스로를 노예로서 그들의 채권자에게 단어는 결국에 관련이 되어집니다. 약, 중, 의존, 약물 의존과 사람은 노예가 됩니다. 그러한 것에 중독에 단어 husband는 원래 언급이 됩니다. 집주인이라는 것에 그것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도 하는 결혼된다는 것과 하지만 소유하는 것이 당신의 자신의 재산을 만들기 때문에 그것이 더 그럴듯하도록 가능성이 있도록 당신이 찾는 것을 짝을 단어는 결국에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남성을 쭉 결혼되어져 온 11월 5일 1605년에 GF는 폭파시키려고 했습니다. 영국의 의사당을 그는 잡히게 됐고 그리고 놓여지게 됩니다. 사형에 로열리스트들은 태웠습니다. 그의 닮은 인형을 그들이 닉네임한 가이라고. 몇 세기 후에 단어는 잃어버립니다. 그 부정적인 함축을. 그리고 뮤지컬은 이름 붙여지게 된 가이 앤 돌이라고 상연되었습니다. 브로드웨이에서. 미국 속어에서 안 좋은 것은 의미합니다. bad는 의미합니다. 좋은 것을. cool은 의미합니다. 엄청난 것을. 그리고 wicked는 의미합니다. 탁월한을. 만약에 당신이 바꿀 수 있다면 당신 스스로를 백년 미래로 당신은 찾을 겁니다. 당신 스스로가 당황하게 된 걸 당신의 증손자의 말에 의해서 왜냐하면 언어 그 자체는 끊임없이 변하는 반영이기 때문에 인간의 발명의 언어의 변화에 대한 얘기. 자, 개념은 단어의 의미는 시대에 따라 변화한다고 그랬어요. 그 예를 들어 사례를 들어서 addict, husband, guy의 의미의 변천을 얘기했죠. 이러한 것들의 의의는 언어는 인간 발명의 반영이다라고 합니다. 34번 단어 앵커링은 도입되었습니다. 롤란드 비에 의해서 관찰한 문자가 종종 사용되어지는 것을 이미지 옆에 그의 포커스는 있는 그 사진에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 의미를 모든 가능한 글자 그대로의 함축된 해석의 이미지가 끌어낼 수 있는 문자는 지적하곤 합니다. 가리킵니다. 보는 사람을 원하는 구체적인 방향을 향해 광고에서 B가 주장했던 것처럼 상징적 메시지는 가이드하는 것이 아니라 식별을 바로 해석을 가이드하는 거죠. 보는 사람들은 요청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인식하도록 그들이 보는 것을 이해하도록 하는 거죠. 왜 그들이 받는지를 그것을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을 무엇을 그것이 의미하는지를 그들에게 결합함으로써 이미지를 문자와 광고는 만듭니다. 상징적인 의미를 정확한 그리고 구체적인 반면에 그리고 더 풍성하게 합니다. 반면에 그리고 게다가 덧붙입니다. 깊이를 그리고 없앱니다. 폭을 이성적 그리고 감정적인 해석을 헤드라인과 끝맺은 말은 광고에 방향을 두게 합니다. 독자를
의도된 의미를 통해서 이미지에. 그래서 독자들은 피한다. 어떤 것을 그리고 받아들인다. 다른 것을. 그것은 원격 제어합니다. 독자를 의미를 향해서 선택된 미리. 자, 앵커링 효과죠. 개념은 이미지와 텍스트를 함께 두는 것, 이것은 의미를 제한시키지요. 사례는 광고 문구 속에서 알 수 있는데요. 이 광고 문구가 해석 방향을 유도하는 거죠. 시사점은 의미를 통제하고 상징적 메시지를 형성시킨다. 35번 아인슈타인의 이론에 따르면 커다란 질량은 태양과 같은 구부러지게 합니다. 공간, 시간을. 뉴턴의 이론은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예측을. 이러한 구부러짐은 시공간의 이끕니다. 현상으로 예를 들어 중력, 렌즈 같은 빛이 멀리 있는 별의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다른 위치에 그들이 지나갈 때 커다란 질량 옆에서 태양과 같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보지 못합니다. 이러한 렌즈를. 왜냐하면 별들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낮 동안에 태양이 있을 때인 바깥에. 하지만 일식은 19년에 허락합니다. 과학자들이 관찰하는 걸 태양의 중력이 하고 있는 중인 것을 빛의 그 먼 별로부터. 별들은 태양 주변에 이동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정상적인 위치로부터 밤하늘에서. 이러한 이동은 많이 더 큽니다. 뉴턴의 이론이 예측했던 것보다. 하지만 정확하게 그 포지션에 예측된 아인슈타인의 이론 속에. 아인슈타인과 뉴턴에 관한 비교를 하고 있죠. 개념은 아인슈타인은 시공간이 휜다고 그랬는데 뉴턴은 없다고 그랬어요. 사례로 19년 일식 때 관측된 중력 렌즈에서 알 수 있었죠. 결과는 아인슈타인의 그 예측과 일치했다라는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6번 우리는 자연스럽게 묶여 있습니다. 조직하도록 세상을 위계 질서 속에 우리는 한다. 이것을 돕기 위해서 만드는 것을 이해를 세상에 유지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그리고 일반적으로 더 괜찮은 것으로 느끼기 위해서. 하지만 누군가가 침해할 때 우리의 장소 위에 세상에 그리고 우리의 이해에 어떻게 그것이 작동하는지에 우리는 반응합니다. 생각한다는 것 없이. 누군가가 끼어들 때 당신을 고속도로에서 그리고 도로에 분노가 발생했을 때 그것은 당신의 무의식적인 마음입니다. 말하는 누구야 너는 끼어드는 나를. 당신은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위협에 당신의 내재된 감각에 그 위계 질서에. 도로상에서 우리는 모두 똑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플레이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똑같은 규칙들에 의해서. 끼어드는 것은 누구를 위반시킵니다. 이러한 규칙들을. 그리고 함축합니다. 더 높은 지위를. 또는 고려해 보세요. 언제 당신이 좌절하게 되는지를 당신의 아이들과 그리고 끝나게 되는지를 논쟁을. 왜냐하면 내가 말했기 때문에 그렇게 와. 또는 사무실에 똑같이 왜냐하면 나는 보스니까. 이러한 순간에서 당신은 멈춘다. 생각하는 것을. 그리고 되돌아간다. 당신의 생물학적 경향으로 재정의하는 것에 그 위계 질서를. 위계 질서와 반응이죠. 개념은 인간은 위계 질서를 통해서 세계를 이해한다고 그랬어요. 자, 사례는 끼어들기라는 것은 지위를 위협하는 거지. 그래서
분노를 반응하게 만든다. 분노의 반응이 나온다는 얘기죠. 의는 본능적 위계 질서의 확인, 행동을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 37번. 일단 못이 망치로 두들겨지면 그것은 바로 마찰입니다. 잡는다는 것은 그것을 자리에 마찰은 힘입니다. 생겨나는 두 개의 표면이 미끄러지는 중일 때 또는 미끄러지려고 할 때 그 서로에 맞서 만약에 당신이 잡아서 나누려고 한다면 두 개의 블럭을 나무에 못으로 되어져 있었던 함께 못으로 붙어 있던 그 나무 섬유질은 잡는다. 그 축을 못에 그 못은 느낀다. 힘을 그 벗겨내려고 시도하는 그것을 따로 그 길이를 따라서 그리고 우리는 부른다. 그러한 힘이 장력이라고. 당신의 경험은 이제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나에서 두 가지 방식의 못이 늘어지거나 늘리거나 또는 늘려지고 쪼개지는 절반으로. 왜냐하면 장력이 너무 컸기 때문에 못을 생각하면 아니면 못이 헐렁하게 된다. 왜냐하면 그 마찰력이 극복되어졌기 때문에 힘은 그것이 가지곤 하는 그 느리기 위해서 못을 많이 더 크다. 마찰력보다 표면에서. 그래서 우리는 염려할 필요는 없다. 너무 많이 그 전자에 대해서. 그것은 마찰이다.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있는 직접. 마찰과 못에 관한 얘기. 개념은 마찰이 못을 고정시켜 준다고 했죠. 사례는 못에 작용하는 힘은 장력 대 마찰이라고 했고요. 결론, 마찰 극복 시 마찰을 극복하면 결국 못은 빠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38번.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구매한다 물건을 왜냐하면 그들은 원하기 때문에 사용한다는 것을 그것들을 밀과 같은 만드는 빵을 그리고 석유를 달리게 하는 차를. 전통적인 은행 매니저는 50년대에 보통 존경받는 기둥이었다. 커뮤니티에. 즉 세심한 조심스러운 종류의 사람입니다. 아마 가는 침대에 일찍 그리고 맛있지 않는 너무 많이. 하지만 1970년대로부터 새로운 종류의 은행가가 나타났다. 시끄럽고 화려하며 거만했다. 이러한 은행가들은 사랑한다, 좋아한다, 가진다는 것을 큰 위험들을 그들은 원한다. 부자가 된다는 것을 빠르게 그리고 불게 한다는 것을 보낸다는 것을 그들의 돈을 빠른 자동차와 값비싼 샴페인에 그들은 만들었다. 그들의 돈을 불려지는 것을 통해서 그 투기라고. 하지만 사람들이 투기했을 때 그들은 산다 물건들을 심지어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을 때 관심을 사용하는 것에 그들은 사고 난다 한 덩어리의 밀을 단순히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 가격이 올라갈 거라는 것을 가뭄이 예상되어졌을 때 밀 키우는 지역에서 만약에 그들의 예측이 맞다면 그들은 나중에 판다 밀을 이익을 생각하고. 자, 투기적 은행가에 관한 얘기. 변화는 1950년대 때 신중했던 은행가가 1970년대는 과시적 위험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변했다. 사례는 곡물 자원의 투기로 인해서 투기를 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얘기고요. 결과는 추측이 성공하면 큰 돈을 벌게 된다라는 이야기. 29번. 있습니다. 아주 적은 물질들이 좋은 것으로서 금속 호일은 잡을 수 있습니다. 주름을. 하지만 통제는 주름의 다소 어렵습니다. 종이의 기계적인 속성들은
구부러지게 한다. 그들을 접는 것으로, 그리고 구부러뜨리는 것으로. 그 섬유질의 셀룰로즈 섬유질은 그것이 만들어진 부분적으로 꺾일 수 있습니다. 지역에서 최대한의 구부러짐에, 그리고 허락합니다. 영원한 주름이 형성하는 걸, 충분한 섬유질이 손상받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 반면에 재료가 갈라지고 떨어지기에, 실제로 이러한 상태에서 그것은 꽤 많이 유지한다. 그 능력을 저항하는, 당겨지는, 떨어져서, 하지만 그것은 또한 찢어질 수 있습니다. 쉽게, 그리고 정확하게 그 주름을 따라서. 만약에 포인트가 약점의, 즉 조그마한 처음에 찢어짐이 열리게 된다면 이러한 우수한 조합은 기계적인 속성에 허락한다. 그것이 취할 수 있도록 모양을 어떠한 물체의 그 주름과 접기를 통해서, 그래서 기술이죠. 바로 종이접기의 기술이죠. 종이접기의 플라스틱 판은 가지는 경향이 없다. 주름을 전혀. 만약에 그것이 부드럽지 않다면 어떤 케이스에서 그것이 부족한 그 단단함을 요구받게 된 좋은 포장 재료에, 그래서 그것은 그 능력이다. 잡는 것이 주름을 뻣뻣한 것으로 유지하는 반면에 만드는 종이가 바로 능력이다. 만드는 것은 종이가 특별히 적합하도록 이러한 목적에. 39번은 종이의 성질이고요. 개념은 종이는 접기와 구김에 강하다고 그랬죠. 사례로는 셀룰로즈 섬유로 내구성을 유지할 수 있고요. 그 의의는 종이가 바로 접기와 포장의 최적 재료가 된다라고 합니다. 엄마 고양이는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고양이가 속하는지를 그들에게. 새끼가 섞였을 때 그들은 사용한다. 그들의 새끼 고양이의 냄새를 구별하기 위해서 그들을 새끼로부터 다른 엄마들의, 이러한 것에도 불구하고 직면을 받을 때 선택과 새끼 고양이의 돌아다니는 그 둥지로부터 그녀 자신의 것과 다른 것과 그녀의 것이 아닌 엄마 고양이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녀 자신의 새끼를 되찾을 때 그 이유는 이것을 생각한 불확실합니다. 비록 조난의 발성이 새끼 고양이로부터 없어지게 된 그들의 둥지로부터 알려졌지만 아주 강력하다라고. 그래서 그것은 아마 단지 어려울 겁니다. 엄마가 저항하는 것이, 되찾는 것을 그들이 그녀의 것인지 아닌지 상관없이 야생에서 끽 하는 소리를 내는 새끼 고양이는 그 오픈된 곳에서 끄는 경향이 있습니다. 끄는 것 같습니다. 포식자를. 안 좋은 소식인 어떤 다른 새끼 고양이를 생각하면 그들 주변에 빠른 구조는 어떠한 우는 새끼 고양이의 좋은 전략입니다. 막는, 그들이 끌려가는 것을 끄는 것을 원치 않는 관심을. 비록 엄마 고양이가 식별할 수 있지만 그들 자신의 새끼를 그들은 모으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떠한 잃어버린 우는 새끼 고양이를 아마 구조하기 위해서, 줄이기 위해서 가능성을 목격되는 것에 그 포식자에 의해서. 어미 고양이의 새끼 구분에 대한 이야기, 개념은 냄새로 새끼를 구별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자, 사례. 그런데 울음소리로 다른 고양이 새끼도
구조를 한대요. 시사하는 점은 생존 전략이고요. 포식자의 위험을 감소시킨다라고 합니다.